안녕하세요. CMCL 최문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CMCL은 공인시험 기관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진행하는 진동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 CMCL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MCL에서 진행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이번에는 진동시험을 주제로 좀 잡게 됐고요. 진동시험 바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동시험을 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진동시험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인 진동, 그리고 랜덤 진동, 스팟 진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번에 다뤄볼 주제는 사인 진동, 정형파 진동이라고 하죠. 정형파 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규격은 IEC 60068-2-6이 적용이 되는 진동시험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IEC라고 하는 거는 국제표준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KSC, IEC 이렇게 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KSC, IEC 60068-2-6 이러면 정형파 진동에 대한 규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EC 60068-2-6 표준에 나와 있는 정형파 진동은 수송 또는 사용 중인 부품 또는 기기, 다른 품목에 적용되는 시험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형파 진동은 주로 선박, 항공, 지상 차량, 우주, 우리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사인 진동의 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켓이나 고속 비행기, 제트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엄청난 진동이 내재되어 있어서 사용되는 부품들이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60068-2-6을 적용해서 진동시험을 진행을 하고, 제품에 장착된 컴포넌트, 그리고 아세이, 그리고 또는 완제품에 대해서 진동의 내구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시험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068-2-6에는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범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로 나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험품의 진동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형파 진동을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주파수 범위 또는 고정 주파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그냥 이겁니다.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이 얼마인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알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주파수라고 하는 게 1초에 몇 번의 진동이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Hz 라고 하면은 1초에 한 번, 그리고 2000Hz 라고 하면 1초에 2000번의 진동,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 대역이랑 고주파 대역을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주파 대역은 진폭이 좀 높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으로 좀 표현하자고 하면은 저주파 대역은 진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면, 고주파 대역은 초당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엔진룸 또는 실내 또는 실외 또는 차축 이런 식으로 진동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이 좀 달라지는데, 엔진룸은 엔진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떨림이 있죠. 그러면서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까지 다 커버하는 주파수 대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시트 위라던가 이런 데는 주파수가 크게 빠른 주파수가 인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저주파 대역에서 보더라. 그리고 또는 우리 어떤 진동을 감쇄하는 감쇄기들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 감쇄기 위에 있는 제품들은 진동이 감쇄가 돼 가지고 주파수 대역이 좀 낮아지더라.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주파 대역이랑 고주파 대역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주파 대역은 진폭이 좀 큰 거, 저주파 대역은 진폭은 작지만 빠른 주파수로 수입이 계속 이루어지더라.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조건들은
우리 조건표 밑에서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시험기는 요구사항들이 주파수 범위 그리고 진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진동이 얼마만큼 흔들리는 그 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진폭은 가속도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파수 범위, 진폭 및 내구성 시간, 진동을 얼마만큼 진행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서 뭐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왕복 갔다 온다라고 하면은 7시간. 그러면 7시간의 진동을 진행하면 용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진동 시험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상수값을 조금 곱해줘야겠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송에 대한 진동을 진행할 때에 편도 3시간 반이라고 하면 왕복 총 7시간이 걸리는데 7시간만 딱 진행하고 우리는 용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진동 시험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진행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변수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범위, 진폭 그리고 진동을 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서 가속도의 선택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동 조건, 가속도를 정하고 진동 시험을 진행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CMCL이 보유하고 있는 진동 시험기인데 요건 이제 1톤짜리 진동 시험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쉐이커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 샘플로 모자이크를 처리를 좀 했고요. 보이는 이게 이제 진동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헤드 익스펜더라고 부르는 판인데 요 판에다가 우리 제품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하로 움직이게 되죠. 상하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통 진동 시험을 총 3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X축, Y축, Z축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Z축에 대한 상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쉐이커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슬립 테이블이거든요. 이 헤드 익스펜더가 빠지고 이 쉐이커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수평 테이블에 장착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후, 좌우에 X축과 Y축이 이루어집니다. 진동시험기는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68-2-6에서 우리가 규격을 처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규격에서 다루고 있는 스코프, 범위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고 이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6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정의들을 저희 블로그에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준점, 뭐 가상 기준점, 뭐 단일 제어, 다중점 제어, 수입 사이클, 신호 허용차, 톨러런스, 기본 운동, 뭐 실제 운동, 감쇄, 임계 주파수, 중심 공진 주파수, 제한된 주파수 수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 수입 사이클 여기 보면 각 방향에서 규정된 주파수 범위를 한 번 왕복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00Hz다 라고 했을 때에 10에서 시작해서 100Hz로 쭉 갔다가 다시 오는 수입 사이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뭐 1옥타브 퍼 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싱글 수입 뭐 2.5분, 5분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은 1옥타브 퍼 민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Hz에서 100Hz의 주파수 범위를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1옥타브 퍼 민이니까 분당 1옥타브만큼 수입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Hz에서 1분간 수입을 하는데 1옥타브 퍼 민으로 가요 라고 하는 거니까 10에서 20Hz 1옥타브가 채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에서 20Hz 가는데 1분 소요해서 수입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에서 20Hz 그렇죠, 1옥타브죠. 그 다음에 20에서 또 1옥타브 퍼 민으로 가래요. 그러면 20에서 1옥타브가 되는 거는 40Hz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에서 40Hz 가는 게 1분. 또 이제 40Hz에서
1옥타브 퍼 민이니까 1옥타브만큼 또 수입을 해야겠죠. 1분 동안. 40Hz에서 80Hz까지 가는 게 이제 1분.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수입 사이클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에서 100Hz다 라고 하면은 10에서 100Hz 그냥 쭉 가는데 2.5분 또는 뭐 5분 동안 수입하세요. 그러면 일정하게 진동시험기가 뭐 5분이다 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10에서 100Hz까지 5분 동안 쭉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로 또 5분 쭉 수입. 1옥타브 퍼 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옥타브 퍼 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1옥타브 퍼 민은 1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80 이렇게 가는 거니까 0.5 옥타브 퍼 민이다 라고 하면은 0.5니까 1에서 20의 절반이니까 15Hz, 10에서 15Hz, 15Hz에서 다시 0.5 옥타브 퍼 민이니까는 15에서 30이니까는 절반인 20 몇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0.5 옥타브 퍼 민, 1 옥타브 퍼 민, 뭐 싱글 수입으로 뭐 5분 이런 식으로 수입 사이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허용차 같은 경우는 신호 허용차 내가 가속도, 주파수를 줬는데 이 허용차를 가져간다 이 말인 거거든요. 보면은 내가 10에서 100Hz를 수입을 할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몇으로 줄 거거든 라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내가 설정해 놓은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 허용차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는 실제로 진동 시험을 진행하는 진동 조건을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상 시험에서 진동 시험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험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진동에 의한 어떤 부러짐, 크랙, 그리고 오동작 이런 것들이 필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내구성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60068-2-6이 정형파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주파수 대역을 좀 나타냈거든요. 자, 시험 조건을 좀 보게 되면 주파수, 변이, 이 변이가 진폭,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마시고 변이, 진폭, 가속도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사이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복 시간을 뭐 2.5분으로 준다 또는 싱글 수입을 10에서 55Hz를 싱글 수입으로 2.5분 간다 또는 왔다 갔다를 2.5분을 준다 라고 하면 절반씩 가겠죠, 싱글 수입으로.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축당 30분씩 해놨어요. 그러면 X축 30분, Y축 30분, G축 30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진동은 총 3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동 방향 나와 있네요. X, Y축. 그리고 이제 시로수는 뭐 1개도 진행하고 2개도 진행하고 3개도 진행하고 뭐 5개도 진행하는데 우리 실내성 시험에서의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N수를 많이 가져갈수록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N수는 사실 많이 가져가면 좋거든요. 근데 뭐 시험 비용, 시험 시간, 그리고 샘플의 어떤 제한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보통은 1개 또는 2개, 3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파수.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10에서 55Hz의 주파수로 수입을 하면서 진행하는 시험 조건이더라. 그러면 10에서 시작했으면 물론 이제 굉장히 쪼개집니다. 쪼개지긴 하는데 10에서 뭐 11Hz, 12Hz, 13, 14, 15, 16 이래가지고 55Hz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수입 사이클이죠. 그래서 사인 진동을 이렇게 쭉 수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파수 대역은 진폭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수 대로 갈수록 이렇게 촘촘하게 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건데, 이 면적의 가속도 값들이 우리 진동의 인자로
우리 내구성의 인자로 포함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에서 55Hz의 주파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값, 이제 여기 보면은 변이, 뭐 진폭, 가속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피크 투 피크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요 위에 피크하고 요 피크, 그래서 요 피크 투 피크의 진폭을 여기 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0.5mm라고 되어 있는데 피크 투 피크의 진폭의 변이 값이 0.5mm더라. 그러면 이 0.5mm라고 하는 게 계산을 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변이, 진폭, 가속도 여기 다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가속도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사이클은 어떻게 줄 것이냐. 여기에서는 주파수 왕복 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5 민 퍼 수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2.5분 동안 왕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Hz에서 55Hz까지 싱글 수입으로 쫙 가면은 1.25분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55Hz에서 10Hz까지 다시 돌아오는 게 1.25분에서 총 2.5분을 소요를 하고 30분의 진동시험을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1회 왕복이 2.5분이니까는 10번 하면은 25분이네요. 그리고 5분 남았으니까 2번 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2번의 왕복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 방향은 XYZ축 설정해 놓으면 축별로 진동시험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형파 진동, 사인 진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 시험 조건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짧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랜덤 진동, 스팟 진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뢰성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